네,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 하나 나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올해 초에는 2020년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라고 주제를 펴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증시 격언이 있죠. 이런 증시 격언처럼 일단 향후에 이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전 세계 경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탄소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으로의 어떤 혁명들, 이러한 혁명을 조금 좌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파리 협정이 2016년도에 발효가 되었고, 유엔 기후 정상회의가 2019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121개 국가가 기후 목표 상향 동맹에 가입을 했고요. 이때 나온 것이 2050 탄소 중립의 글로벌의제화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좀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부분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 동토라든지 하는 부분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녹으면서, 아니면 남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몇만 년 전에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어요. 그러면서 기후 변화 부분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 지구의 그 온도 부분을 더 이상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탄소를 좀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되겠다. 2050에서는 탄소 배출 자체를 거의 뭐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합니다. EU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12월 달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중국은 역시 9월 달, 일본은 10월 26일, 우리나라는 10월 28일. 지금 가장 큰 나라들 중에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 교회 협약을 탈퇴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 중립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시장의 이슈라든지 방향성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종목을 주식에서 수익 낼 기회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약간 좀 이제는 강제성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주요국 국제기구, 그러니까 EU라든지 유럽이죠.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을 할 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세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우리나라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거의 한 70% 정도를 기여하는 부분은 바로 수출이기 때문이고, 수출 부분에서도 중요한 시장이 바로 선진국 시장,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 각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위한 장치라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시장 안에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간 부분에서도 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친환경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국들은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한다. 어디에서?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태양광, 그쵸? 이게 이제 이산탄소 배출이 없으니까, 그쵸? 풍력,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그럼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종목군들은 한번 한 두세 배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는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조정받는 폭 자체가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상승폭의 30에서 50% 정도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얘기 자체는 종목이 만약에 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5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만 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만 원에서 5천 원까지 빠지면 50%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천 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가면 100%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되었던, 아니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었던,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시장, 요 시장이 지금 산업적으로 봤을 땐 급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다면 종목을 버리지 말고 다시금 기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노려봐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발전 용량 전망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석탄 부분은 이제 2020년에서 2025년도까지 줄어들죠. 줄어들고 태양광 풍력 부분은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리튬 이온 전지 시장 수요는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198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 3,300이에요. 이게 지금 몇 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지속적으로 뭐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후에 주요국들 유럽이라든지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그린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고 EU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 하에서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고, 미국 바이든은 공약을 통해서 10년 동안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좀 많이 오르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주린이 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신 게 무슨 실수를 많이 하시냐 하면, 지금 굉장히 굉장한 우량주가 10년 뒤에도 굉장한 우량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석유 기반의 회사입니다. 정유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진 회사였죠. 최근 들어서 나스닥에서 이 회사가 이제 나갔잖아요. 다우에서 나갔나? 뭐 그러고 10년, 20년 전에는 시총 상위 없었던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들어왔는 걸 보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향후에 이제 탄소 중립 부분이 2050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몰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면 매매의 관점으로라도 계속 좀 봐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온실가스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포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네.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을 거고, 지금 부분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 비중이 높고 탄소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부분 일단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성 부분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지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수소차 글로벌 판매량이 현대가 1위, 그쵸? 전 세계의 MS의 63% 차지, 그쵸? 연료전지 발전량 세계 40% 지금 차지 중입니다. 잘하고 있죠? 한국의 ESS 안전 시험 방법 및 절차가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 얘기 자체는 한국의 ESS는 믿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S 관련된 종목군들, 소위 이제 ESS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요. 관심 가져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전지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계속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봐야 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 관련된 종목군들은 봐야 된다라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도 그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 태양광 풍력 관련된 회사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전 중에서도 간헐적인 어떤 발전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헐적 발전 부분을 수요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요에서 그 부분 요구 수요가 있을 때마다 대응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인프라 강화 부분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발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석탄하고 지금 보면 발전 비중이 석탄이 40.4, LNG가 25.6, 원자력이 25.9, 신재생이 6.5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있는 LNG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LNG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원래 이제 석탄으로 하는 거하고 신재생으로 하는 거하고의 비용 차이가 거의 한 2배 정도가 나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석탄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신재생은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나라에서 LNG 쪽을 좀 많이 합니다. 천하의 값가스를 화력 발전에 이제 떼우는 거죠. 이걸 갖다가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복합 화력 발전 시장도 지속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자력은 청정으로 보는 데도 있고 청정으로 보지 않는 데도 있어요. 시장 안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소위 이제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폐연료봉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이것도 사실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시장은 지금 LNG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2차 전지에다가 LNG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넣으셔서 내년에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전력 신규 투자의 65%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된다. 어디? 배터리, 수소, ESS 등의 신시장 확대 부분에 집중 투자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만약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약에 쉬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공급 부분에서 석탄 LNG 발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다가 CCU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CCUS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연구원이 이거 알기 쉬운 자료 비슷한 거 하나 내놨는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면 지구온난화가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는 계속 대기 중에 누적되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CCS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CCS라는 기술은 뭐냐 하면은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포집을 해서 땅에다 묻든지 딴 데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감소가 될 거니까 지구온난화 부분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CCU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포집만 해가지고 이걸 그냥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식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이 기술 개발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돈이 되지를 않아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거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다면은 그들 업체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집 관련된 회사들은 한 2개 정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상장된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 회사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해상풍력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해상풍력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되고, ESS 수소, 이거는 이제 보조발전원으로 활용 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저번 제가 한번 설명은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송배선망이 확충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든지 초대형 터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 아니면은 선박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 부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대부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업체들이 배출을 좀 많이 하는 그 업체인데 이걸 저탄소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포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장비 매출 자체가 향후엔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시장에 관심이 모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탈탄소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분 정도 지났는데요. 1, 2분만 더 얘기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도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전환을 좀 빨리 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탈 사람은 타고 뭐 말 사람은 말고 뭐 보조금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수소 스테이션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의 보조금이라든지 개소세를 인하를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어떤 정책들이 내년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어떻게 전기, 수소 등의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지금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2천만 세대,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구가 5천만 좀 넘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이 2천만 세대에 지금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회사들은 아니면은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된 회사들, 장비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향후에도 내년에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소 충전소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수소 충전소는 좀 위험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공공부지하고 주유소 등을 활용을 해서 지금 LPG 충전소 개수만큼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54기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2,000개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수소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는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리튬 황이라든지 리튬 공기 쪽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배터리 단가 중에서 한 20% 정도가 양극재가 들어가는데요. 이 양극재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극재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만약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양극재 쪽은 기술 개발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쪽은 약간 좀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료전지 부분은 지금 백금 사용량을 좀 감축을 하고 대체 소재를 좀 개발을 해서 제조단가의 70% 정도를 인하를 하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조 단가가 한 70%까지 인하가 되면 연료전지 시장은 진짜 대박이 나겠죠. 그렇죠? 이거는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할 때 제조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회사가 조금 손해 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조 단가가 떨어지면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역시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조 단가가 떨어지는 뉴스가 보이면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무조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철도 중심으로는 뭐 GTX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서 LNG 또 나오죠, 그렇죠? LNG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LNG 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LNG 선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필요해지냐 하면 LNG 항만 인프라 부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LNG 항만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권한에 넣어두시면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종목들이 올라 있는 많은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전기차도 가고 태양광도 가고 풍력도 가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갔다. 수소도 가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끝까지 볼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2050년까지거든요. 이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2021년까지도 아니고 2022년까지도 아니고 205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단지 투자자의 비이성적인 투자 심리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신다면 향후에 주식 투자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서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약간 목가적이고 그렇죠? 개발이 약간 더딘 유럽에서 개발이 조금 더딘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스페인의 필리페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후계자죠. 유럽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적 함대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식민지 부분도 가장 먼저 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지금 낙후된 국가로 지금 생각이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산업혁명 할 때 산업혁명을 끝까지 하지 않았던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지구온난화라든지 이 기후변화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의 수익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전환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